자, 10쪽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했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B라 했을 때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우선 16의 4제곱근이라고 하면은 4제곱을 해서 16이 되는 수죠. 자, 그 수 중에서 실수인 것을 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는 2가 될 수도 있고 빼기 2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중에서 실수인 것을 B라 했으니 B는 빼기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A 빼기 B의 값은 5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므로 최대값은 5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쵸?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100분의 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 할 때 로그 10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선 100분의 1의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을 해서 100분의 1이 되는 숫자죠. 그쵸? 근데 이런 숫자는 이게 100분의 1을 이쪽으로 넘겼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은 어떻게 찾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였죠. 자, 그래서 y는 x 세제곱 그래프와 y는 100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y는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자, y는 100분의 1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여기 교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저 3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정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게 이 점의 x좌표 뭐죠? 이것도 약속했잖아. 3 루트 100분의 1이다 라고 적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 A는 사실 3 루트 100분의 1인 거야. 되셨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유리수 지수의 약속에 따르면 사실 뭐라고? 유리수 지수의 약속에 따르면 100분의 1에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이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 100분의 1은 사실 10의 제곱분의 1이잖아. 그치? 이게 어렵진 않죠? 100분의 1은 10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럼 이거는 정수지수의 약속에 따르면 뭐라고 이번에는? 정수지수의 약속에 따르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3분의 1이 돼서 결국엔 10의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좀 친절하게 해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가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때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로그 10의 a예요. 그럼 로그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분의 2겠네. 여러분 여긴 지수 1이 생략된 거니까 결국에는 지수끼리 뭐 해야 돼? 지수법칙 1번 더해야겠죠? 자, 그래서 더하시면 로그 10의 3분의 1이 되고 정답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양수 K에 대하여 K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와 B라 하고 K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C라 하고 마이너스 K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D라 할 때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좀 어떤 계산을 하래요. 자, 우선 A랑 B부터 구해보죠. 자, K의 4제곱근이래요. 그러니까 4제곱을 해서 K가 되는 수 중에서 실수인 것을 A랑 B라고 정했대요. 자, 이 친구도 우리가 어떻게 찾기로 했죠, 항상? 이번에는 Y는 X 4제곱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죠. 그 친구와 자, K가 양수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K는 어디 그어지겠어? Y는 K가 이 위에 그어지겠죠, 그쵸? 자, 그럼 그때 두 개의 교점이 발생하는데 이 교점을 뭐라 부르기로 약속했죠? 4루트 K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점은 당연히 4루트 K에 빼기를 붙인 값이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 A랑 B인데 A가 더 크다 했으니까 A는 4루트 K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B는 마이너스 4루트 K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K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C, 즉 세제곱을 해서 K가 되는 수 중에서 실수인 것을 C라 했대요. 자, 우리가 약속했죠? 그 C는 3루트 K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제곱을 해서
빼기 k가 되는 수 중에서 이제 실수인 것을 d라 정했어요. 그럼 이 d도 우리가 뭐라 약속했죠? 그냥 3 안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빼기 k를 적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가 홀수일 때 이 안에 있는 빼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깥으로 뺄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k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b, c, d를 전부 다 구했어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로그 2의 a분의 c는 로그 2의 d분의 b 플러스 1이죠.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직접 바로 대입하기 전에 이 친구를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이 친구는 로그 2의 a분의 c에서 로그 2의 d분의 b를 뺀 게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넘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그끼리의 빼기는 진수끼리의 나누기니까 a분의 c 곱하기 이제 a분의 c 나누기 d분의 b야. 근데 그것은 a분의 c 곱하기 b분의 d로 바뀌겠죠? 자, 이걸 계산한 게 이쪽은 1이겠죠? 그럼 여러분,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의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여야 여기가 1이 나오겠어? 이게 2여야겠죠? 그쵸?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로그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a분의 c 곱하기 b분의 d가 2여야겠죠? 자, 이제 집어넣을게요. 4루트 k분의 3루트 k 곱하기 b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4루트 k d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3루트 k 이게 얼마야? 2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빼기는 사라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유리수 지수의 약속에 따르면 n 루트 a를 a의 n분의 1이다 라고 바꿀 수 있다 했어요. 단 언제만? a가 양수일 때만 이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제일 왼쪽 위에 보세요. 왼쪽 위에 k가 무슨 수라고? 양수라고 알려줬죠. 이 안에 들어있는 수가 모두 다 양수인 걸 알기 때문에 유리수 지수의 약속을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는 k의 4분의 1이 되고 위에는 k의 3분의 1이 되고 얘도 k의 4분의 1 얘도 k의 3분의 1 이게 2겠죠. 자, 그러면은 분모는 k의 4분의 2가 되고 분자는 k의 3분의 2가 되겠네. 이건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k의 3분의 2에서 4분의 2를 빼는 거고 얘는 k의 몇 분의 몇이죠? 6분의 1인가요? 6분의 1? 이게 2네요. 자, 이렇게 식을 얻어냈어요. 자, 그러면 양변 6제곱을 할게요. 뭐라고? 자, 여기서 양변 6제곱. 그러므로 k는 얼마다? 2의 6제곱. 64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계산이 좀 빡세긴 한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 A라는 집합에는 5와 6이 있고요. B라는 집합에는 빼기 3, 빼기 2, 3, 4 이렇게 5개의 원소가 들어있네요. 자, 그때 집합 C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집합 C는 X바 X의 A제곱이 B다. 그리고 X는 실수 되셨죠? 자, 콤마 A는 라지 A의 원소이며 B는 라지 B의 원소이다. 자, 이때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쵸? 이 집합 C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저한테 한번 구해보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C 안에 이 집합이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 조건 제시법을 잘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이런 게 항상 헷갈리면은 A와 B에다가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A는 라지 A의 원소여야 되고 이 B는 라지 B의 원소여야 되기 때문에 A에다가는 5를 한번 대입해 보고요. B에다가는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집합 C는 X를 원소로 갔는데
x를 원소로 갖는다는 건데 x의 5제곱이 빼기 3이 되며 x는 실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5차 방정식의 근은 5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수여야 돼? 실수여야 돼. 그러니까 결국 딱 쉽게 정리하면 뭐야? 이 방정식의 실근을 원소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저 방정식의 실근을 원소로 갖는다는 거야. 걔 누군데? 5루트 빼기 3이었겠죠. 그러니까 C는 우선 얘를 원소로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누구도 원소로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걸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제 무슨 느낌인지는 알았잖아. 자, 여기다 적고 여기다가 내가 5 아니면 6을 대입할 수 있잖아요. 5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5를 적었어. 그러면 x의 5제곱은 b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b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0이든 간에 이 방정식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b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0이든 간에 항상 실근이 몇 개 탄생해요. 항상 한 개씩 나오죠. 그러니까 이 b 자리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니까 5개잖아. 그러니까 이 5개의 숫자를 대입할 때마다 실근이 하나씩 계속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C 안에는 우선 5개의 원소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자리에다가 6을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6을 적은 거야. 그때 는 B를 해봤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빵개일 수도 있죠. 언제 2개야? B가 양수일 땐 2개씩 튀어나오지. 언제 하나야? B가 딱 0일 때가 하나죠. 언제 실근이 1개도 안 나와? B가 음수일 때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 여기 있는 5개의 원소 중에서 얘랑 얘랑 얘를 넣었을 때는 2개씩 나온다는 뜻이고 빼기 3이랑 이 친구 빼기 3이랑 빼기 2를 넣었을 땐 실근이 안 나온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중 실수만을 요구했으니 여기 6개를 더 적을 수 있겠죠? 왜? 2랑 3이랑 4일 때 2개씩 튀어나오니까. 자, 그래서 원소 C, 아니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11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자, 이때 시그마 n이 2부터 m까지 갈 때 fn의 값이 33이다. 자연수 m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우선 n이 2 이상의 자연수래요. 자, 그때 n의 n제곱근이에요. 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우리가 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있죠? n의 n제곱근. 여러분한테 뭐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냥 보일 수 있어. 아, 이번에는 n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은 결국엔 n제곱해서 n이 되는 수야. 그러니까 방정식을 뭐라 채울 수 있어? n제곱을 해서 n이 되는 수인 거야.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정한 겁니다. 되셨나요? 다시 n의 n제곱근. n제곱을 해서 이번에는 n이 돼야 되는 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n이 2일 때를 한번 직접 조사해 보는 겁니다. 자, n이 2라면 이번에는 뭐야? 2의 2제곱근이 아니라 그냥 제곱근이라면 되겠죠? 2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2라고 정한 거야. 근데 여러분, 2의 제곱근이면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숫자거든요. 이런 수 중에 실수는 몇 개야?
당연히 두 개죠.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잖아. 그러니까 F2는 2입니다. 그쵸? 자, 이번엔 n은 3이라고 해봅시다. 3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3이라고 하면 되겠네. 근데 세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수는 몇 개죠? 아, 물론 3개 있지. 근데 그 중에 실수는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F3은 1인 겁니다. 자, 이번엔 n이 4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4의 4제곱 4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4라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4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4제곱에서 4 되는 수 중에는 실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F4는 2가 되겠네. 그럼 F5는 5제곱해서 5가 되는 수? 그 중에서 실수? 하나밖에 없지. 되셨나요?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2, 1 그러니까 얘가 지금 2, 1, 2, 1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다음 장에 이어서 풀게요. 자, 지금 현재 F2가 2고 F3은 1이 되고 다시 F4는 다시 2가 되고 F5는 다시 1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 규칙이 반복될 때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시그마 n이 2부터 m까지 갈 때 fn의 값이 33이 되도록 하래요. 자, 우선 이 시그마를 잘 분석하시면 되는데 겸손하게 적으세요. 항상 어떻게 적으라는 거냐면 이 자리에다가 2부터 대입해서 m까지 대입해 가면서 더하란 뜻이잖아. 그걸 겸손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땡땡땡땡땡땡 가서 fm까지 더한 거야. 그게 33이 된다 이 소리지. 자, 근데 얘가 2고 얘가 1이잖아. 얘가 다시 2고 그 다음 게 1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두 개씩 더하면 얼마야? 3이지. 두 개씩 더한 게 몇 번 있어야 돼? 11번 있어야겠죠. 뭐라고? 두 개씩 더한 게 3이야. 그게 몇 번 있어야 돼? 11번 있어야 3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총 두 개씩 11번 22개인 겁니다. 되셨어요? 항상 몇 개의 항이 나열되어 있는가 그거부터 분석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야.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여기 22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결국 이 안을 이 안을 보세요. 2부터 시작해서 m까지 숫자가 22개라는 거네. 뭐? 2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를 세봤더니 이게 22개가 나온 거야.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세야 돼요? m에서 2 빼고 하나 더하면 되죠? 이게 22개라는 거죠. 그러므로 m의 값은 23이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자, 6번 보겠습니다.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n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때 7-2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자, 뭐라고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다시 한번 적어볼게. 7-2n의 세제곱근의 뭔 소리야? 7 빼기 2n의 세제곱의 n제곱근이래요. 근 중 실수의 개수, 자꾸 실수의 개수를 물어보네를 fn이라고 정하재요. 자, 그때 시그마 2부터 100까지 fn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우선 얘도 물론 여기가 해석이 잘 돼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번에는 어떤 수를 n제곱을 했더니 누가 된 거야? 7 빼기 2n의 세제곱이 된 겁니다. 다시 뭐라고? 7 빼기 2n의 세제곱의 n제곱근. n제곱을 해서 7 빼기 2n의 세제곱이 되는 숫자입니다. 자, 근데 얘의 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fn이라 정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직접 구해봅시다. 자, 저 n이 2일 때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n이 2일 n이 2일 때니까
x제곱은 7 빼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죠. 이거죠. 자, 의 근중 실근의 개수겠죠. 그러면 여러분 몇 개죠?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는 양수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그쵸?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F2는 2겠네요. 자, 이번엔 n에다가 3을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럼 x 세제곱은 7 빼기 6의 세제곱의 근중 실근의 개수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볼 것도 말 것도 없어. 여기가 3차지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 그러니까 F3은 1이에요, 1. 자, 그 다음 x 4제곱은 7 빼기 8이 되겠네. 의 근중에서 실근의 개수? 여러분 이번엔요 여기가 짝수차인데 여기가 무슨 수야? 음수지? 빵기겠다. 근데 이 이후로는 이 n이 4일 때를 포함해서 그 이후로는 이 우변의 계산 결과가 항상 무슨 수겠어? 여기가 항상 음수겠죠. 그쵸? 자, 우선 F4는 그래서 빵이에요. 여러분 F5는 볼 것도 말 것도 없어. 5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한 개 있지. 근데 F6은 이때부터 있어 없어? 좌변이 아니야. 우변이 음수지. 우변이 음수니까 이때부터는 실근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럼 다시 F6, F7은 얼마고? 다시 F7은 1이 되겠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장에 이어서 풀게요. 자, 우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F2는 2였고 F3은 1이었고 F4는 빵이었고 이 이후로는 F5는 1, 다시 F6은 빵, F7은 1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였죠. 자, 그때 시그마 n이 2부터 100까지 갈 때 fn의 값이었으니까 겸손하게 제가 대입하면서 나열하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나열할게요. 얘는 f2 더하기 f3 더하기 땡땡땡땡 가서 f100까지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이게 생각의 순서란 말이야. 뭐부터 파악하라고 했지? 항상 항의 개수부터 파악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이 몇 개인지 세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2부터 100까지가 몇 개인지 세면 되겠네. 100 빼기 2 플러스 1 하시면은 99개가 나오죠. 자, 여기는 항이 99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녀석은 얼마였어요? 얘는 2였죠. 그 다음부터는 1, 빵, 1, 빵 이렇게 가겠지. 아, 그러니까 첫 번째 2 빼고 나서 나머지 98개 있지. 98개는 두 개씩 더할 때마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98개를 다 더하면 얼마야? 98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2 더하기 49 정답은 51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n이 자연수래요. 자, n이 자연수일 때 an을 정하기를 an은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에 걸린 조건이 x의 n제곱이 2011이며 x는 실수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an의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정했어요. 자, 그때 시그마 n이 1부터 2011까지 좀 복잡하네 생긴 게. 저 친구는 좀 이따 보고요. 자, 우선 이 친구가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한테 1부터 한번 대입을 해가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n이 1이라면 a1은 x를 원소로 갖겠죠. 근데 그 x가 어떤 x냐면 x의 1차니까 생략하고 x는 2011, x는 실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는 우선 이 방정식의 근이어야 돼. 그러면서 실수여야 되는 거야. 그럼 x는 누구야 사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는 누구예요? 2011이죠. 근데 걔는 실수가 맞지. 그러니까는 얘는 원소로 2011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AN의 원소의 개수를 FN이라 정했으니까 F1이 얼마인 거야? 원소가 하나니까 1이네. 되셨죠? 자, 이번엔 A2를 조사해 봅시다. 자, 그럼 A2는 X바 X제곱은 2011 똑같이 X는 실수야. 되셨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방정식 뭐야 이거? 2011의 제곱근이지? 이 방정식의 근이면서 실수 한마디로 뭐야? 이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실근. 그러면 걔는 누가 있어요? 루트 2011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011도 있었겠죠. 왜? 제곱해서 2011 되는 숫자잖아. 얘네 둘 다 실수죠. 그쵸? 자, 그러니까 F2는 2입니다. 원소가 두 개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A3입니다. 자, A3은 X바 X 세제곱은 2011 콤마 X는 실수야. 이제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어. 뭐야? 이 세제곱을 해서 2011이 되는 숫자 중에 실수인 거야. 그럼 걔는 누구야? 당연히 우리 알고 있죠? 3 루트 2011 이거 하나 있다는 거. 그러니까 F3은 1인 겁니다. 자, 그러면 A4는 X 2011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야.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그러니까 F4는 다시 2가 되는 겁니다. 규칙이 나왔죠? 뭐야 규칙이? 1, 2, 1, 2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러면 시그마 계산은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니까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알아낸 규칙이 F1은 1이고 F2는 2고 다시 F3은 1이고 F4는 2가 되잖아. 이런 규칙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그때 시그마 n이 1부터 2011까지 갈 때 마이너스 1에 n제곱의 f의 n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n에다가 그냥 겸손하게 대입해 가면서 나열을 쭉 하세요. 나열하세요. 자, n이 1일 때는 그러면 마이너스 1에 1제곱에 f1이죠. 자, 더하기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1에 제곱에 f2가 되겠죠. 더하기 n이 3일 땐 마이너스 1에 세제곱 곱하기 f3이 되겠죠. 땡땡땡땡 가서 마지막 2011을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 2011승의 f에 201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자, 다시 적을게요. 자, 얘는 사실 뭐야? 마이너스 야, 얘는 사실 얼마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니까 이 전체는 빼기 1이지. 더하기 얘는 사실 얼마야? 1이지. 얘는 얼마야? 2지. 그러니까 얘는 2지. 더하기 얘는 사실 얼마고? 빼기 1이고 얘는 다시 얼마야? 1이지. 얘는 빼기 1이고 얘는 1이야. 그럼 둘이 곱하면 다시 빼기 1이겠네? 아, 이 다음이 다시 빼기 1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다시 더하기 2가 되겠지. 땡땡땡땡땡땡 가다 보면 마지막은 얘 얼마야? 마이너스 1에 2011승 빼기 1이었겠죠. F 2011 얼마였겠어? 1이었겠죠. 1. 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빼기 1인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우선 내가 뭐부터 하라고? 여기 항이 몇 개 있냐고. 항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를 세면 되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던 1부터 2011을 세면 되겠네. 그럼 걔는 당연히 2011개겠지? 되시죠? 자, 근데 두 개씩 묶으면 얼마야? 1 되지? 그러니까 두 개씩 묶어 나가다 보면 이게 짝수개야, 홀수개야? 이거 홀수개지, 홀수개. 그럼 두 개씩 묶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너 하나 남겠네? 그럼 이 전까지는 몇 개고? 2011개가 아니라 2010개겠네? 그럼 2010을 안에 2로 나눠보면은 1005죠? 아, 이런 묶음이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묶음이 1005개 있는 거야. 근데 이 묶음이 계산하면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그냥 얼마야? 1005겠네. 1005. 1005 마지막 빼기 1 계산해서 1004입니다. 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8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n 빼기 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fn이라 하재요. 자, 무슨 말이야? n의 n 빼기 4의 세제곱근. 무슨 소리입니까? 세제곱을 해서 n 빼기 4가 되는 수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여기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항상 한 개 나오잖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항상 한 개야. 됐지? 그러니까 fn은 이 n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 나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n 빼기 4의 이번에는 4제곱근 중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 하재요. 그러니까는 4제곱을 해서 n 빼기 4가 되는 수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gn이라 정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좀 달라지겠는데? 만약에 n 빼기 4가 양수이면 gn은 얼마가 되고 2개가 나오겠지. n 빼기 4가 딱 0이라면 이땐 gn은 얼마가 되고 하나가 되고 n 빼기 4가 0보다 작다면 gn은 이때는 얼마야? 0이 되겠지. 자, 그때 나한테 풀라고 한 부등식이 fn은 gn보다 크대요. 근데 여러분 fn이 얼마였어요? 1이었죠. 1. 그러니까 1보다 gn이 작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gn은 얼마여야 돼요? 당연히 0이어야겠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n 빼기 4가 0보다 작아야만 fn이 gn보다 더 큰 겁니다. 되시죠? 그러면 n 빼기 4가 0보다 작으려면 n은 0보단 크고 4보단 작아야겠죠? 그러므로 n은 1이거나 2거나 3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n 값의 합은 6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9번 볼게요. 자, 2의 4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x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문자 x를 썼으니까 다른 걸 써야겠네 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그러니까 4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인 것을 x라고 정했어. 그러니까 x는 사실 4 루트 2겠는데?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때 이 x에 그러니까 이 4 루트 2에 이 친구의 n제곱이 세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요. 얘가 세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유리수 지수의 약속에 따르면 2의 4분의 1의 n제곱이지. 그럼 이거는 2의 4분의 n이 되겠네. 되셨죠? 그러니까 2의 4분의 n이 세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99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2를 얼만큼 곱해야 100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2의 6제곱이 얼마야? 64지. 그럼 2의 7제곱은 얼마야? 128이지. 그러니까 7일 때부터 넘어가네. 2의 8제곱은 256이고 2의 9제곱은 512고 2의 10제곱은 1024니까 나왔네 답이. 뭐야? 이 4분의 n이 얼마이거나 7이거나 8이거나 9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n은 28, 32, 36이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자, 넘어가셔서 10번 볼게요. 1보다 m이 크고 m보단 n이 크고 n은 7보다 작대요. 자, 이거인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m의
n제곱의 세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딱 풀라고 시키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m의 n제곱에 세제곱이 자연수가 되게 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풀잖아? 걔는 이 문제를 그냥 아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문제를 대충 읽었거나. 이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m의 n제곱의 세제곱근이 뭐? m의 n제곱의 세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어떤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제곱을 해서 m의 n제곱이 되는 수가 있었던 거야. 뭐라고? 세제곱을 해서 m의 n제곱이 되는 수. 그걸 뭐라 불러? m의 n의 세제곱근이라 부르잖아. 그쵸?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자연수였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야? 3 루트 m의 n제곱이에요. 그쵸? 이건 우리가 알잖아? 자, 그럼 얘도 얘도 유리수 지수의 약속에 따르면 m의 n의 3분의 1이니까 m의 3분의 n이 되겠죠? 이 친구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뭐라고?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m의 3분의 n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되려면요, 이 여기 붙어있는 3 있죠? 3. 이 3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저는 이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왜 이 3이 죽어야만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인강을 재생하세요. 왜 3이 죽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3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3이 안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 생각해봐. 이런 숫자, 얘 3 안 죽었지, 살아있지. 얘는 사실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얘는 얼마야 사실? 3 루트 2의 제곱은 4니까 이거지. 이거 무슨 수야? 루트가 있는 수는 무슨 수? 자, 무리수라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3을 못 죽이잖아요? 이 전체는 무리수가 돼버려요. 무리수. 저 3을 못 죽이면 얘가 3 루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리수라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저 3을 무조건 죽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3을 어떻게 죽일까? 3을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n이 3의 배수이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n이 3의 배수이면 얘를 약분해서 약분해서 없앨 수 있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한데, 두 번째 방법은 m이 어떤 수의 세제곱수이면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m이 예를 들어서 3의 세제곱 27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저 3을 죽일 수가 있어. 왜냐면 생각해봐. 27의 3분의 n은 사실 27이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3끼리 또 죽네? 이렇게 죽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사실 3의 n제곱만 딱 남잖아. 되셨나요? 자, 그래서 m이 어떤 수의 세제곱이어도 쟤를 없앨 수 있어요. 저 분모에 있는 3을. 자, 근데 이제 제일 왼쪽 위에 보세요.
이런 범위가 걸려져 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n이 3의 배수야. 그러면 n이 만약에 3이라면 그때 m은 얼마밖에 안 돼? m은 3보다 작고는 1보다 커야 되잖아? 2밖에 안 됐겠다. 그래서 2,3이라는 순서쌍이 하나 나오고요. 자, 이번엔 n이 6이야. 자, 그러면 이때 m은 1보단 크고 6보단 작아야 되니까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겠네. 그러면 이때는 순서쌍이 몇 개 나오겠어? 적지 않을게요. 네, 4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순서쌍의 개수는 총 5개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이 어떤 수의 세제곱 수면 되잖아. 그러면 m이 예를 들어서 1의 세제곱 1도 되고 2의 세제곱 8도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이 숫자가 저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m이 1보단 크고 7보단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5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모로. 여러분이 우선 저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숫자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2보단 크거나 같고 100보단 작거나 같다. 자, 그때 저 뒤에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3 루트 3의 5제곱에 2분의 1제곱이요. 아, 굉장히 복잡하네. 이게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래요.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너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래. 이것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가 있었는데 n제곱을 했더니 저기 나와 있는 무시무시한 놈이 되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문제를 대충 읽었거나 그냥 잘 모르는 거야. 다시 읽어보세요. 특히 어느 부분? 이 뒷부분 잘 읽어봐.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 뭐야? 아, 이게 바로 해서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 17의 4제곱근 뭐야? 이게 뭐야? 뜻이 4제곱을 해서 17이 되는 숫자지. 그럼 밑에 거 다시 봐봐. 뭐야 이거? n제곱을 해서 어떤 자연수가 되는 숫자가 있었겠지. 걔가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결국 3 루트 3의 5제곱에 2분의 1제곱을 몇 제곱을 했더니 n제곱을 했더니 이게 어떤 자연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이 안에 있는 친구를 좀 정리를 할 건데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우선 어디부터?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저는 얘부터 처리할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3부터. 저 3은 유리수 지수의 약속에 따라서 3의 5제곱에 3분의 1제곱일 거예요. 자, 근데 그 친구의 다시 바깥에는 2분의 1제곱이고 그 친구의 n제곱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냥 지수끼리 싹 다 모으면 되겠어. 싹 다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3의 6분의 5n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걸 무슨 수로 만들어야 돼? 자연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바로 저번 문제에서 했지.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 누구? 6을 죽여야 돼. 6을 못 죽이면은 무리수가 된다니까? 그럼 6을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였지. 첫 번째, 5n이 6의 배수이면 돼. 맞죠? 아니면 3이 어떤 수의 6제곱이면 되는데 이미 3은 그럴 수가 없는 숫자지? 그러니까 얘는 버려. 위에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여러분 5n을 어떻게 하면 6의 배수로 만들까요? 여러분
6의 배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2랑 3이 적어도 한 개씩만 나와준다면 그 전체는 6의 배수가 돼요. 뭐라고? 6의 배수라는 말은 소인수 분해했을 때 2랑 3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5n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2랑 3이 나와야 돼요. 근데 5한테는 이미 2랑 3이라는 인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n이 2랑 3을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쉽게 생각하면 n이 그냥 6의 배수여야 돼. 되셨죠? 그러니까 자, 왼쪽 위에 범위 보세요. 2부터 100 사이에 있는 6의 배수를 세시면 됩니다. 어차피 2보다 작은 6의 배수는 없으니까 그냥 100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16이 몫이겠지? 16개가 있습니다. 12번부터는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주요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항들만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번부터 보겠습니다. 4 루트 81 곱하기 루트의 16이에요. 자, 여러분 그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 지수의 약속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풀이를 두 가지를 제가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듭 제곱근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이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같아야만 합칠 수 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4 루트 81에 곱하기, 여러분 여기도 사실 2가 생략돼 있고 여기도 2가 생략돼 있죠. 자, 그러면 거듭 제곱근의 성질 중에 이 둘을 뭐 할 수 있었어요? 곱하면서 루트를 하나로 만들 수 있었죠.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앞에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4 루트 81 곱하기 16이죠. 자, 얘는 물론 여러분 답 아는 거 아는데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끝까지. 자, 얘는 4 루트 3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죠. 그럼 얘는 4 루트 6의 4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근데 이 안에 있는 4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지. 자, 그래서 4 루트 6의 전체의 4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얘가 뭐야? 4제곱해서 6 되는 숫자지. 걔를 4제곱을 하면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철저하게 거듭 제곱근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유리수 지수의 약속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4 루트 81은 사실 이제 81의 4분의 1제곱이죠. 근데 81은 사실 3의 4제곱이지. 그러니까 3의 4제곱의 4분의 1제곱이죠. 그럼 얘는 지수법칙상 약분되고 3이 되겠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루트 16입니다. 자, 얘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그럼 얘는 루트 이 안에 있는 거 사실 계산하면 얼마야? 4지 루트 16은. 그럼 얘는 사실 이건 쓸 필요도 없네. 그냥 얼마야? 2겠네. 네, 둘을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6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서 13번. 13번은 너무 쉽네.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루트 8 곱하기 4 루트 4예요. 자, 얘도 제가 풀이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우선은 이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2고 얘는 4니까 하나로 합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냐면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했던 거 중에 이거 기억나요? MP 루트 A의 NP는 P끼리 약분해서 M 루트 A의 N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를 다시 적을게요. 곱하기
이거잖아. 이 앞을 4로 바꿔주고 싶었어. 지금은 원래 2잖아. 그러면 똑같은 얼마나 곱해주면 돼? 2를 똑같이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4 루트 8의 제곱에 4 루트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앞에가 똑같으니까 합칠 수 있죠? 그럼 얘는 4 루트 여러분 8의 제곱 곱하기 4입니다. 이거 진짜 계산하지 말고 이건 4 루트 여러분 8이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이지. 그거의 제곱은 2의 6제곱. 바깥에 있는 그 다음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결국 4 루트 2의 8제곱이지. 여기서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번에는 같은 수로 뭐해? 나누세요. 4로 나눠. 그럼 바깥에가 1 되지? 바깥에가 1 됐다는 건 루트가 사라졌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여기는 2 됐겠죠? 2의 제곱 돼서 정답이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보였으면 좋은데 루트 8 곱하기 4 루트 4잖아. 이것은 루트 8 곱하기 4 루트 이 4는 사실 2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2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루트 8 곱하기 바깥에가 2가 되고 요 안에 1이 되니까 그냥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루트 16. 네, 똑같이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내면은 거듭 제곱근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좀 풀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유리수 지수의 약속을 이용하면 되게 쉬워. 루트 8 곱하기 4 루트 4는 이거는 8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4의 4분의 1제곱이죠. 그럼 얘는 2의 2분의 3제곱 따라오시죠? 곱하기 2의 4분의 2제곱이죠. 얘가 2의 세제곱이고 얘가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자, 지수끼리 더하면은 얘는 2의 얼마죠? 제곱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가 됩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n 루트 2 곱하기 n 루트 8은 8 루트 2래요. 자, 얘도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자, 앞에가 우선 똑같이 n이니까 그냥 합쳐주면 돼. n 루트 16은 8 루트 2랑 똑같대요. 자, 그러면 지금 바깥에 붙어있는 게 얘는 n이고 얘는 8이잖아? 근데 이 값과 이 값이 지금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바깥을 맞춰줘도 좋은데 이렇게 하는 풀이도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똑같이 4제곱씩 해줘요. 그러니까 얘한테 똑같은 4제곱은 얘한테도 이렇게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까 기억나시죠?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똑같은 수를 나눠도 된다고.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32가 되죠. 루트 16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나는 바깥의 숫자를 맞춰준 게 아니라 이 안을 똑같이 16으로 맞춰버린 거야. 맞춰줘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0입니다. 다시 뭐라고? 지금 현재 n 루트 16은 8 루트 2잖아. 그쵸? 얘한테 1이 생략된 거잖아. 다시 얘한테 이렇게 4배씩 해준 거예요. 4를 다시 똑같이 곱해준 거야. 그러면 이 안이 16이 되죠. 근데 얘도 이 안은 16이죠. 그러면 이 n은 얼마여야 돼? 32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유리수 지수로 바꾸는 겁니다. 자, n 루트 2는 2의 n분의 1이죠. 곱하기 n 루트 8은 8의 n분의 1이죠. 이 친구는 2의 8분의 1과 똑같대요. 자, 그러면 얘는 바꿀 필요가 없고 얘는 당연히 2의 세제곱의 n분의 1이니까 n분의 3이죠. 이게 2의 8분의 1이래요. 그러면 사실 얘랑 얘는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2의 n분의 4가 2의 8분의 1이다. 그러므로 n분의 4는 8분의 1이겠죠? 식의 양변에 8n씩 곱해주면 분모가 깔끔하게 약분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32는 날라가고 n이 되겠네. 그래서 n은 32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a는 루트 2고 b는 3 루트 3일 때 이때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a, b의 6제곱을 저한테 구하래요. 자, 얘도 똑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a는 루트 2고 b는 3 루트 3이니까 이 친구의 6제곱을 하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루트 2를 루트 2를 6제곱 하고 그러면 3 루트 3도 똑같이 6제곱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얘는 생각을 해봅시다. 루트 2를 6제곱 하면 얼마야? 루트 2는 두 번 곱할 때마다 얼마가 돼? 2가 되지. 뭐라고? 루트 2는 두 번 곱하면 2가 되지. 그러면 6번 곱하면 2를 몇 번 곱한 거야? 그냥 2를 3번 곱한 게 되겠지. 자, 곱하기 3 루트 3을 6번 곱했대. 그런데 3 루트 3은 3번 곱할 때마다 얼마야? 3이지. 3번 곱할 때마다 3인 걸 6번 곱해. 그러면 3이 몇 번 나오는 거야? 2번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8 곱하기 9 해서 정답은 72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도 거듭 제곱근의 성질 말고 유리수 지수의 약속을 이용해서 풀면 똑같이 답이 나와요. 자, A는 2의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고 B는 3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B는 2의 2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1이겠네. 이 친구의 6제곱이야. 그럼 이 친구는 2의 2분의 1의 6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의 6제곱이었겠죠.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 똑같이 정답은 72가 나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루트 여러분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얼마죠? 그냥 64죠. 바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3 루트 3 빼기 이 뒤에가 문제네. 3 루트 2 가로치고 뒤에가 3 루트 9 더하기 3 루트 6 더하기 3 루트 4예요. 되셨죠? 자, 우선 얘는 얼마예요? 그냥 얘는 8이죠. 8. 그러니까 8 더하기 이 뒤에를 좀 다시 적을게요. 3 루트 3 빼기 3 루트 2한테 뒤에 거 3 루트 9이면 3의 제곱이지. 그치? 근데 이 제곱은 바깥으로 뺄 수 있었지. 이렇게. 자, 더하기 3 루트 6이면 얘는 사실 3 루트 3 곱하기 3 루트 2라고 적어도 되죠. 더하기 3 루트 4면 3 루트 2의 제곱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얘를 제가 A라고 치환하고 얘를 B라 치환한다면 지금 이 뒤는 A 빼기 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세제곱이 아니 B의 제곱이라고 적혀 있는 거네. 그럼 이거는 사실 뭐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사실 얼마입니까? 3 루트 3의 세제곱에서 3 루트 2의 세제곱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냥 3 빼기 2지. 1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9입니다. 되셨죠? 넘어가서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에 보면은 A가 0보다 크고 A는 1은 아니래요. 자, 이때 루트 A의 세제곱에 밑에는 얼마야? 루트 A의 4제곱 곱하기 루트 A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 그 친구의 6제곱이 A의 K래요. 자, 그때 K 값을 구하래요. 자, 이 친구도 두 가지 풀이로 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보시다 보면은 그 유리수 지수로 바꾸는 게 매번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안을
간단하게 좀 바꿔 볼 건데, 그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루트 a의 세제곱은 건들 게 없어요. 자, 밑에 여기 3이 적혀 있고 여기 2가 적혀 있죠. 그럼 하나로 합치면서 6이 되겠죠. 6 루트 a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곱하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a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은 이거 사실 뭐야? a분의 1의 4제곱을 계산을 해서 그거 분의 1을 하라는 거지. 그게 정수지수의 약속이었잖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그냥 a의 4제곱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a의 4제곱이겠네요. 그쵸? 그 친구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랑 얘는 앞에가 사실 똑같죠? 그러니까 2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서로 합칠 수가 있겠네. 그럼 다시 적으면 합치면 a의 몇 제곱이야? a의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곱하면 3 더하기 4 7제곱. 밑에는 6 루트 a의 4제곱이겠네. 그 친구의 6제곱이에요. 됐죠? 자, 얘를 굳이 얘랑 얘도 합치지 말고요. 그냥 계산하면 돼요.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요. 얘부터. 여러분 얘는 6번 곱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얘는요 2번 곱할 때마다 얼마야? 2번 곱할 때마다 a의 7승이지. 근데 걔를 6번 곱했어. 그러면 a의 7승이 몇 번 나와? 3번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a의 21제곱인가 뭐라고? 얘는 2번 곱할 때마다 a의 7승. 6번 곱하면 a의 7승, a의 7승, a의 7승, a의 21승. 자, 밑에는 여러분 얘는 6 루트 a의 4제곱. 6번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그냥 a의 4제곱. 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이 a의 17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가 뭐야? 전부 다 유리수 지수로 바꾸는 거지. 이게 생각보다 빡세요. 자, 해볼게요. 자, 얘부터 바꿀게. 저 위에 적혀있는 루트 a의 세제곱. 얘는 얼마야? a의 2분의 3이죠? 이제 되셔야 돼. 자, 그리고 분모에 적혀져 있는 루트 하고 나서 3 루트 a의 4제곱이지. 자, 이거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 잘 보세요. 안에서부터 이 바깥에 건 건들지 말고 안에 건들면 얘는 a의 4제곱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지. 근데 얘는 a의 3분의 4에 다시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얼마야? 3분의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정리했다. a의 3분의 2분의 a의 2분의 3이에요. 되셨죠? 자, 곱하기 옆에 나와 있는 거 위에다 할게요. 얘 봅시다. 얘는 사실 a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에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얘는 a분의 1에 쓱쓱 하면 빼기 2제곱이지. 그럼 얘는 사실 그냥 a의 제곱이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 a분의 1을 제곱한 걸 분모에 적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a의 제곱이에요. 그놈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야. 자, 그러면 얘도 6제곱, 얘도 6제곱, 얘도 6제곱. 다 같이 6제곱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친구부터 이 친구 6제곱 하면 어떻게 돼요? a의 9제곱 되겠네. 자, 밑에는 이 친구 6제곱 하면 a의 4제곱 곱하기 a의 12제곱. 자, 그러면 얘는 약분되고 a의 몇 제곱이니까 5제곱 곱하기 a의 12제곱은 a의 17제곱입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유리수 지수로 바꾸는 게 더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되셨죠? 넘어가서 자, 그럼 22번 보겠습니다. 자, 루트 2 곱하기 3 루트 4의 세제곱. 자, 이거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니까 얘보다 큰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그쵸?
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선 자, 우리가 이 성질을 쓸 거예요. 루트 a의 그러니까 n 루트 a의 m제곱은 n 루트 a의 m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m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걸 할 겁니다. 어떻게? 이 바깥에 있는 3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네. 자,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3 루트 4의 몇 제곱이다? 이 친구의 세제곱이다. 자, 계산할게요. 그럼 루트 여러분 2의 세제곱은 얼마고? 8되죠. 그 다음에 3 루트 4의 세제곱은 얼마야? 그냥 4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루트 32네. 그러니까 루트 32보다 큰 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야. 그러니까 루트 32가 얼마 정도 돼요? 얘는 제곱하면 32죠. 근데 5를 제곱하면 25고 6을 제곱하면 36이죠. 그러니까 루트 32는 5점 얼마 얼마인 거네. 그러므로 정답은 6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심심하시면 유리수 지수로도 한번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 23번입니다.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 루트 20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최대값을 fn이라 하자. 자, 이때 시그마 n이 2부터 10까지 fn의 값을 구하래요. 우선 이 문제는 가장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은 n한테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2부터 구해볼게요. f2는 2 루트 20, 그러니까 사실 그냥 루트 20이죠. 루트 20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최대값이에요. 그럼 여러분 루트 20이 얼마 정도 돼요? 한 제곱하면 20이니까 4점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므로 F2는 4점 얼마 얼마보다 작은 정수니까 4라고 정답을 하시면 4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F3 봅시다. 자, F3은 3 루트 20보다 작은 수 중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쯤 되는지 어떻게 알아내냐 이거야. 이렇게 알아내시는 게 맞죠. 자, 얘는 세제곱을 해야 20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2를 세제곱하면 얼마고? 2를 세제곱하면 8이 되죠. 3을 세제곱하면 얼마예요? 27이죠. 아, 그니까 얘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는 걸 알아낸 거야. 2점 얼마라는 거지. 그러니까 F3은 2점 얼마 얼마보다 작은 최대 정수 이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F4입니다. 자, 그럼 F4는 4 루트 20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4제곱을 해야 20이 되는 거잖아. 근데 4제곱해서 20 되는 숫자는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어야 돼? 얘도 여전히 2랑 3 사이에 있었겠죠? 2를 4제곱하면 16이고 3을 4제곱하면 81이니까. 그러니까 F4도 여전히 2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F5 보겠습니다. 자, F5는 이제 5 루트 20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딱 갈리는 겁니다. 얘는 이젠 5제곱해서 20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왜? 1도 5제곱하면 1이지만 2를 5제곱하면 32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F5의 값이 1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F6은 얼마야? 6제곱해서 20이 되는 숫자야. 여전히 누구보단 작았겠어? 2를 6제곱한 게 64니까 얘는 2보단 작았겠죠. 하지만 얘가 그렇다고 1보다 작아지진 않아요. 왜? 1은 아무리 제곱해도 1이거든. 그러니까 6제곱해서 20이 되려면 1보다는 컸었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2보다는 작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 이후의 값이 전부 다 그러니까 F6도 얼마고 1이 나오고 F7도 1이 나오고 계속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시그마 n이 2부터 10까지 갈 때 fn의 값은 자, F2는 4였죠? F3은 2였고 F4도
2였어. 근데 F5부터는 전부 1이잖아. F5도 1, F6도 1, F7도 1, F8도 1, F9도 1, F10도 1.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이겠죠? 예, 다 계산하시면 얼마야 이게? 8, 6, 14? 예,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셨죠?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 루트 81x 플러스 a는 0이다.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3 루트 3과 b일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선 2차 방정식이 등장했고 또 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 근의 정의야. 뭐였지? x자리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3 루트 3을 이 위에 나와 있는 x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하면은 그 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a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었겠죠. 자, 이 근의 정의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뭘까? 바로 여러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저도 똑같이 풀게요. 자,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은 3 루트 3 더하기 b 두 근의 합은 3 루트 81이 나와야 되며 두 근의 곱은 a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거에서 자 b는 3 루트 81 빼기 3 루트 3이겠네. 근데 여러분 이 81이 3의 4제곱이죠. 그러면 그 4는 바깥으로 뺄 수 있었겠지. 자, 그래서 얘는 3 루트 3의 4제곱에서 3 루트 3을 뺀 거겠죠.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쓴 거예요. 자, 이 결과를 그대로 그냥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집어넣으시면은 이 식 전체에 3 루트 3 루트 3이 한 번 더 곱해지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3 루트 3의 5제곱에서 3 루트 3의 제곱을 뺀 게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랑 b가 얼마인지 구해냈잖아. 그 둘을 뭐 하시오? 곱하래. 예, 그냥 곱하시면 돼요. 곱할게요, 지금부터. 자, 3 루트 3의 5제곱 빼기 3 루트 3의 제곱이란 숫자와 누굴 곱한다고? 3 루트 3의 4제곱 빼기 3 루트 3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전개를 열심히 하시면 구할 수야 있겠지. 하지만 그건 너무 복잡해요. 전개하기 전에, 무작정 계산하기 전에 최대한 묶어낼 수 있는 만큼 묶어낸 다음에 계산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안을 보세요. 여긴 누구로 묶을 수 있어? 3 루트 3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여기는 여긴 누구로 묶을 수 있어? 그냥 3 루트 3 하나로 묶을 수 있지. 뭐라고? 여기는 3 루트 3의 제곱을 하나 빼낼 수 있고, 그러니까 3 루트 3의 제곱을 빼낼 수 있고, 여기는 3 루트 3 하나를 빼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일 바깥에는 3 루트 3의 세제곱이 생기고요. 묶고 나서 남아있는 거 적어야겠죠? 남아있는 거 누구야? 3 루트 3의 몇 제곱에? 세제곱에 빼기 1 남았겠지? 자, 뒤에는 3 루트 3의 세제곱에 빼기 1 남아있는 게 똑같네 서로.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얘는 얼마야? 3 루트 3 세제곱하면 얼마여야 돼요? 근의 정의죠 이거. 세제곱해서 3 되는 수를 세제곱을 하면 3이 돼야 돼. 곱하기 이것도 얼마겠어 그러면? 이 앞에 게 얼마야? 이게 얼마라고?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겠네. 곱하기 얘도 얼마겠어? 2겠죠. 정답은 12입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서 25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넣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는 x 세제곱부터 가파르게 x 세제곱이니까 좀 가팔라야 돼요. 자, y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y는 x제곱은 조금은 완만하게. 자, 이제 여기서 얘가 하라는 대로 할 건데 거기 나와 있는 보조서는 당장 긋진 않을 거고요. 자, 우선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 첫 줄만, 두 번째 줄만 잘 읽어봐. y는 fx 위에 한 점 p1에서 거기다 밑줄. y는 fx 위에 한 점 p1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한 여기까지 가야겠네. 여기 한 이쯤에서 이 점을 아이고 p1이라 정했는데 다시 적을게. 똑바로 p1이라 딱 정했는데 얘의 x좌표를 a라고 설정했지. 그럼 y좌표는 얼마야? 당연히 a의 제곱이겠죠. 여기서 문제를 차근차근 읽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대? 이 인간이 밑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Q1이라 했대. 다른 색깔. 자, 밑으로 선 내릴게요. 딱 내렸어. 그럼 밑에 뭐라 했다고 이 인간이? 너무 눈에 잘 안 들어가네. Q1이라고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 몇 콤마 몇이야? A 콤마 0이 됐겠죠. 그쵸? 안 어렵지?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선분 5Q1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야? 이만큼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와 똑같은 길이를 재가지고 한 이쯤에서 정사각형을 일로 만든 거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아이고 당연히 이 점 몇 콤마 몇이야? 당연히 A만큼 가고 A만큼 올라왔으니까 A 콤마 A가 되겠죠? 여기까지 안 어렵지? 자, 다른 색깔. 자,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기를 P2라 했대. 여기를. 근데 이거 당연히 Y좌표는 얼마겠어? 얘랑 Y좌표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A야. 그럼 그때 X좌표 얼마야? 여러분 이 함수를 보세요. 봐봐. 이 X에다가 누군가를 집어넣었더니 A가 나온 거야. 뭔 소리야?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야. 걔 누구였죠? 얘 자리가 3루트 A입니다. 뭐라고? 다시 Y좌표가 A가 나왔잖아. 누굴 집어넣어야 A가 나오니?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3루트 A입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거기서 다시 뭘 한다고? 수선의 발. P2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Q2라 했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어요. 이 사람이. 내렸죠? 자, 그때 이 밑에 생긴 이 점을 다른 색 뭐 없나? 여기를 Q2라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점 몇 콤마 몇이에요? 3루트 A 콤마 0이 되겠죠? 자, 그때 이 사람이 다시 여기서 이 한 변을 이것을 한 변으로 삼는 정사각형을 또 만들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것만큼 같은 길이를 재서 올라가야겠죠? 자, 그래서 같은 길이를 재서 만드시면은 이게 그림이 살짝 꼬였거든요? 이 같은 길이가 죄송한데 이만큼이라고만 할게요. 이만큼만. 그러니까 이거랑 길이가 같다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점은 몇 콤마 몇이겠어요? 3루트 A 콤마 3루트 A만큼 가고 3루트 A만큼 올라왔으니까 3루트 A 콤마 3루트 A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또 정사각형을 만들었어. 이렇게 선을 그은 거지. 자, 그때 만들어지는 요점 보이시죠? 요점. 저 점을 뭐라고 정했대요? 이 사람이 P3라고 정했대요. P3. 그쵸? 그럼 이 P3는 몇 콤마 몇일까? 우선 얘랑 누가 똑같아야 돼? Y좌표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3루트 A겠죠? 그러면 그때 X좌표가 얼마야? 함수 누구를 봐야겠어 이번엔? 얘를 봐야겠죠? Y는 X제곱. 그러니까 뭔 소리야? Y는 X제곱에서 내가 여기다가 무언가를 집어쳐 넣었더니 여기가 얼마가 나온 거야? 3루트 A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곱이 3루트 A가 나와버린 거지. 자, 그럼 X는 누구겠어 당연히? 3루트 A의 제곱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3루트 A에 뭘 씌운 거겠어? 얘였겠죠 얘.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사실?
6 루트 a인 겁니다. 아, 이 점의 x좌표가 6 루트 a인 거지. 되셨죠? 자, 근데 이 점이 얼마인지 구했어요. 얘가 얘예요. 이 점에서 마지막으로 그림이 좀 거의 거기서 밑으로 내린 수선의 발, 이 점을 Q3라 했대요. 그러면 Q3는 6 루트 A, 0이 나왔겠죠? 자, 다 했네. 자, Q2의 x좌표와 Q3의 x좌표를 이제 B랑 C라고 했을 때 그 둘을 곱한 게 2가 된대요. 그냥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 구한 얘랑 얘를 곱했더니 2가 된다는 거지. 자, 검은색으로 이제 곱하겠습니다. 3 루트 A와 6 루트 A를 곱했더니 2가 된대요. 자, 유리수 지수로 풀게요. 자, 이건 A의 3분의 1, 뒤에 건 A의 6분의 1이고 얘가 2가 되죠. 자, 그럼 이거 지수 법칙에 따라서 6분의 3, 2분의 1이죠. 이게 2죠. 그러므로 A는 얼마죠? 양변 제곱하면 4가 나오죠. 자, 이때 P1의 Y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물어본 거죠. A가 4니까 얘는 16이겠네.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저처럼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문제에서 하라고 한 대로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정사각형 만들고 다시 수선의 발, 정사각형 만들고 이거 여러 번 반복하는 거에 불과해요. 아시겠죠?